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장수했을까? 동방삭은 저승사자를 잘 대접해 삼천갑자, 즉 18만 년을 살았다 하나 전설이죠.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직까지 200살을 넘긴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UN 미래보고서 2030에서는 앞으로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불로 장생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고,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라는 강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어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이상이 나타난다 할 것이죠. 단지 젊은 시절에는 그 확률이 적을 뿐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대 이상 사람들이 만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화의 주제가 건강에 관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누가 어디가 안 좋다더라, 어느 곳이 안 좋았었는데 무엇을 먹고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들 하십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는 무한의 신뢰감을 갖게 되어 유행처럼 따라하게 되죠. 수년 전 해독작용으로 간에 쌓여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이 좋다고 해서 전국의 야생 돌미나리가 순환을 겪기도 했고, 한때는 당뇨 예방과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해서 군뱅이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엔 개똥쑥이, 어떤 해엔 카시오와피가, 하여튼 수많은 많은 건강식품들이 유행이 있었죠. 이렇게 나열하자면 1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말에는 더 강한 신뢰감을 갖게 되죠. 특히 건강에 관해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으로 유명한 허준은 수백 년 전 인물이지만 지금도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 의학 전문 기자분이 쓴 책을 보고 경상북도 맹동산 꼭대기에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천마농장을 찾아가 보기도 했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구당 김남수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서울의 남수침술원 앞에서 이른 새벽부터 몇 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려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건강에 관한 정보는 차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순이 발전되었고 유명한 병원이라도 나의 질환을 고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 병을 고쳐주는 사람만이 나한테는 진정한 의사라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문구 보셨을 것입니다. 분명 음식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일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 제목을 퇴직 후 노후, 이런 것은 절대 먹지 마세요, 내 몸을 살리는 음식 이야기,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화타는 중국 한나라 말기의 의사로 춘추전국 시대의 전설적 의사 편작과 더불어 고대 중국의 명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타가 명의로 이름을 떨치자 조조는 그를 불러 두통을 치료하게 하였는데, 화타가 수술을 핑계 삼아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살아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 화타는 그 속에서 자신의 의학 이론을 정리한 책을 만들어 옥문을 지키고 있던 포졸에게 주었으나, 옥졸은 화타의 책 때문에 자신이 벌을 받을까 무서워 책을 불태워버렸다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화타는 의사의 수호신으로 의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숭배되고 있죠. 화타 역시 사람의 체질에 따라 처방을 다르게 내렸는데, 같은 병에 왜 치료 방법이 다른지를 묻자 두 사람의 체질이 다르므로 당연히 다르게 치료해야 한다라며 다른 약을 조제해 줬다는 것입니다. 옛날 명의나 현재의 의사들 모두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건강 음식에 관해서는 거의 모두가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식과 질환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의사들이나 약초 전문가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질환을 예방하고 호전시키는 최고의 음식으로 쓴맛과 신맛 나는 음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는 말과 같이 쓴맛 나는 음식이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죠. 쓴맛 나는 음식은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씻어내는데 제일 좋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쓴맛 나는 것 대부분은 그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 몸이 냉해져 여러 질환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쓴맛이 나면서 따뜻한 성질이 있는 것을 골라 먹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민들레나 쓴바기, 익모초, 인진숙 같은 것은 맛이 쓰면서도 성질이 따뜻하다 할 것이죠. 파김치나 매실 농축액, 식초 같은 신맛이 진한 음식을 자주 먹으면 웬만한 당뇨는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쓴 것과 신 것을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신김치를 잘 먹지 못하면 당뇨병 환자로 볼 수 있다고 한국토종약초연구학회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에 탈이 나면 입맛이 없어 흔히 입이 쓰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쓴 음식을 먹어주면 좋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단맛 나는 음식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쉽게 나타나게 만드는 음식인데 달콤한 것을 많이 먹어 생긴 질환에는 쓴맛의 음식을 먹어야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말로 고들빼기 김치 한 가지만 열심히 먹어도 웬만한 초기 당뇨는 감기보다도 쉽게 낫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도 달콤한 말에 속아 망가지고 몸 또한 달콤한 음식으로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임금들이 오래 살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였다는 것이죠. 연산군이나 광해군 같은 임금들은 차갑고 단 것을 많이 먹다 보니 화를 잘 내고 성질이 난폭해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은 오로지 혀로만 구분할 수 있지 머리로는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은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희망 아우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